GTX-A가 3월 말에 개통 예정입니다. 수서에서 동탄까지 4개 역 중 수서, 성남, 동탄은 3월 말, 나머지 구속역은 6월 말에 개통 예정입니다. GTX 개통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GTX 착공 및 개통 일정을 보면은 GTX-A의 수서 동탄은 3월하고 6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는 금년 말에,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2028년도에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역 구간을 통과하는 삼성역까지는 도심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의 어떤 난이도나 이런 걸 봤을 때 2028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GTX-B는 금년 6월에 착공이 돼가지고 2030년도, GTX-C는 2030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GTX-D는 이제 2027년 이전 에타 통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GTX-EF도 마찬가지입니다. GTX-A 열차 승강장을 보고 계십니다. GTX-A는 이제 수소 동탄 구간이 먼저 이제 개통이 되는데, 정기적 이용자는 2,000원에서 3,000원대 이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 30분부터 이제 그 다음날 자정을 넣어가지고 1시까지 이제 운행되는데, 보통 이제 출근 시간대는 17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승도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 운행 계획을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수소 동탄 구간은 이제 4개 역 중에서 수소 성남 동탄은 3월 말 개통 예정인데, 구속역은 6월 말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탄역에서 5시 30분에 운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차는 새벽 1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올 것으로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서역에서 동창역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서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 역 구간은 6, 7분에 도착할 수 있어가지고 현재 버스보다는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서 동탄 구간을 승용차 이동한 경우는 45분, 버스로 이동한 경우는 75분인데 이제 GTX를 탄다고 그러면 20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금 체계로서는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평일에 4,45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승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종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어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은 할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에도 할증이 있습니다. 유공자도 할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GTX-A 수서에서 동탄까지 요금 기준 할인율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K 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로의 장애인 유공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각자 이용 패턴에 따라 가지고 이제 K 패스 또는 GTX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별 이용 및 연계 개통을 보겠습니다. 각 철도역에는 환승 및 이용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의 공간을 마련해서 버스라든지 택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 개통 방안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소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동탄 같은 데서 이렇게 환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승용차, 버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승 통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역에서는 6월 말 개통 예정인데 버스를 환승할 수 있도록 각종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GTX-A 노선을 보겠습니다. 이제 2028년도에 전부 개통이 되는데, 먼저 이제 금년 이제 봄에 일부 개통이 되고 겨울에 아마 나머지 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운정, 이제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그 다음에 서울역, 그 다음에 도심 구간을 통과하는 서울역에서 삼성, 수서, 성남, 구성, 동탄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평택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도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북쪽 파주에서 이제 수원까지 이제 동탄까지 연결되는 긴 노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남으로 이동하는 여객에 굉장히 이제 큰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 개통 예정인데 우선 수서에서 동탄까지 34.9km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본다고 그러면은
킨텍스 대곡이 6.96km죠. 그리고 대곡 연신내 서울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해가지고 킨텍스에서 대곡을 거쳐가지고 용인 동탄까지 가는데 약 73.70km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38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빠르죠. 116km입니다. 현재 지금 전철이 이제 늦은 경우는 20km에서 보통 40km 정도 되는데 그것의 한 5배에서 뭐 4배 이 정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요금을 보시면은 GTX-A 수소 동탄과 구간별 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동탄에서는 4,45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객차는 8량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5대가 17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근 시간 때는 집중적으로 배차가 되겠죠. 그래서 일 한 2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GTX-A는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통되는 거죠. 영국의 크로스레일, 지금은 이제 엘리자베스 라인으로 개칭이 됐는데 그걸 본따서 우리가 만든 건데 향후에는 GTX-A를 뿐만 아니고 B, C, D, E, F가 된다고 그러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그 다음에 동심원 모양을 해가지고 수도권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 살고 있는데 거미줄처럼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4,4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계층에 따라 가지고 약간 비싸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어떤 시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편리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5시 30분 되면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자정을 지나가지고 1시까지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배차 간격은 17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노선을 보시겠습니다. A 노선이 있고, 이제 그 B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C, D, E, F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수도권 모양을 해가지고 십자 모양의, X자 모양의, 그 다음에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현재 그 서울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또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주거지의 어떤 확장을 통해 가지고 교외로 많이 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구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도심의 외곽의 어떤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또 출생률도 어느 정도 해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건설 비용입니다. 기간도 이제 상당히 걸리고 또 지하를 통과하기 때문에 공사의 어떤 난이도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가 되는 어떤 초기 단계인데 상당히 이제 수도권의 교통의 획기적인 어떤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GTX-D를 보겠습니다. GTX-D가 인천공항이 이제 그 서쪽에 있죠. 이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동안에 이제 교통의 어떤 그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는데 GTX가 D가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장기 검단 대장을 통해 가지고 또 인천에서 부천으로 모여 가지고 삼성을 통과해 가지고 도심을 통과해서 이제 하남 쪽 그다음에 원주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쪽에도 교통의 어떤 굉장히 큰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 D 어떤 그 수도권이 본격화 된다 그러면 출퇴근이 이제 30분이 되겠죠. 서울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열어보면은 30분 이내 모든 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이 이제 센터가 되겠죠. 서울역과 삼성역이 센터가 되는데 모두 이제 30분 이내에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류 비용이라든지 또는 여객의 어떤 그 원활한 이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GTX-A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완전 개통된다 그러면 GTX-A는 27만 명까지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B 노선도 그렇죠. C 노선도 그렇습니다. B 노선은 인천에서 마석까지입니다.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덕정에서 수원까지 가는 C 노선은 우측에 이제 동북부에서 이제 수원까지 남쪽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 상당히 발전이 더뎠는데 이게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의정부라든지 양주 쪽 이쪽에도 굉장히 이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A 노선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평택까지 A 노선은 평택까지 될 것 같고 B 노선도 춘천까지 이제 그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 노선도 이제 아산, 동두천까지도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보면은 출퇴근 30분 시대에 교통격차를 해소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통 분야 3대 혁신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속도 혁신을 통해서 전국 GTX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거 환경 혁신을 통해 가지고 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사는데 광역교통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 도로 지하를 통해 가지고 공간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상에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데 이 지하에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전부 이제 국가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 혁신이 가능하겠죠. 지하를 이용함으로써 공간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GTX A를 보고 계십니다. 모형은 상당히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TX B를 보시면은 춘천, 가평, 마석 해가지고 인천까지 연결된다고 그러면은 동쪽에도 상당히 이제 주거 환경이 더 확장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 C를 보고 계시죠? GTX D를 보고 계십니다. GTX E를 보고 계십니다. 인천, 대전, 덕소, 연신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GTX F 노선입니다. 교산, 왕숙, 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뺑 도는 거죠. 그래서 동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동심원 모양의 X자 모양의 십자 모양 해가지고 거밀처럼 연결된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30분 이내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GTX A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라인을 이제 보고 GTX를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완공되는 건데, GTX A는 한국 최초 개통되는 대심도 GTX 노선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노하우를 가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100km 이상 고속으로 달리는 이제 그 기차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출퇴근 수도권 교통론 회사와 20에서 30분 내 서울 시내 도심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비가 절감되겠죠. 그리고 수도권 교통격차 감소 및 균형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간 44만 톤 이산화탄 배출 감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승용차를 하는 것보다는 영국에도 그래 신뢰가 많은데 어떤 정기적으로 시간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밀리지 않기 때문에 쾌적하게 출퇴근을 통해서 이제 그 차량 어떤 그 억제가 되겠죠. 그리고 공기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호한 주거 입주 희소 가치 분산을 통해서 이제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는 이제 그 교통 때문에 이제 도심에 살았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외곽으로 어떤 분산을 통해 가지고 현재 그 어떤 과도한 어떤 그 주거 비용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가치 상승 및 경기 남부 지역 교통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 첨단 제조 육성 유리한 국면이죠. 아무래도 우수한 젊은이들에게 오기 위해서는 출퇴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GTX가 된다고 그러면은 빠르게 이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유리한 어떤 그 인력 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TX 개통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많이 이제 반영이 됐고 또 기대감이 상존해서 가격은 중립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지역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GTX가 지나간다고 반드시 그 부동산이 또 많이 오른다고 볼 수 없겠죠.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개발, 그 다음에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일자리 같은 거 많아야지 이제 그 부동산이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TX를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